예, 제가 오늘은요, 영상 주제를요, 주식 대가들의 매매 원칙을 차용해서 만든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설명할 매매 기법은 사실, 이 기법만 제대로 익힌다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장담해 봅니다. 장담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투자 공식이나요, 그 투자 방법론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간결하고 단순해야 돼요. 주식 기법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이제 멋진 거라는 착각에 처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요, 진짜 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고 핵심만 남겨지도록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주식이란 건 어쩌면 참 복잡하지만요, 이 각자 단순함이라는 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는요, 나쁜 습관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인이 가진 강점을요, 인지하고 그것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야 되고, 예, 복잡한 것을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초보자들도 이 영상을요,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듣는다면 실제적으로 잘 따라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할 기법이 이거예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맞는 매매 방법이에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해봤어요. BNF라는 사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볼게요. 조금. 왜냐면 이 사람의 매매 철학을 어느 정도 알고 기법을 이제 들어가야지 이해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법을 통해서 만든 게 이제 엔벨로프 기법이고, 실전 활용 방법들, 이제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쉬운 실전 활용 방법들을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BNF 매매법이란,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해요. 일본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올라와 보면은요, 이게 BNF라는 사람은요, 일본 사람이고 7, 8년생이네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주식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원 정도 되나요? 164만원에서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는 한 우리나라 돈은 한 7200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를 손실 없이 계속 꾸준하게 벌어온 사람이에요. 슈퍼겜이고, 예, 전업 투자자인데 주식 오타쿠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매매 기법이 정말 단순하거든요. 뭐냐면요, 제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간단해요. 이 사람의 매매 기법이 이거예요. 싸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엄청 쉽죠.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번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의 매매 원칙은요, 이렇게 떨어져서 싸게 사서 조금 오르면 판다. 이것만 반복해갖고 수익을 낸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 사람의요, 매매 원칙이랑요, 대가들의 매매 원칙 있죠. 과거 대가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요, 시장의 폭락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 뭐 당연히 똑같은 말이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 개인 투자자인데, 유명한 개인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버블 없이 폭락 없고, 폭락 없이 버블 없다. 그리고 부안해동파가 아닌 소시파가 되어라. 그러니까 공포에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를 소신 있게 산 다음에 나중에 제 가치로 갈 때 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존 템플턴도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로 다이랬을 때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피터 린치도 공포에 사로잡혀 쭈르르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공포에 내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고, 이 사람 데이비드 드러먼 역시 시장이 공황할수록, 예, 사야 된다. 뭐 다 똑같죠. 결국에는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오늘 기법화 시켰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이 엔벨로프 기법은요, 사실 많이 알려졌어요. 사실 그 BNF 매매는요, 싸게 사서 반드시 매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매매법 있잖아요. BNF 매매법을요, 2가지 그 보조지표를 통해 갖고 기법화 시켰어요. 볼린저 밴드.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게 더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설명할 건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쉬우니까 엔벨로프.
이 볼린저 밴드랑요 엔벨로프가 있어요. 엔벨로프 기법이 있고 볼린저 밴드 기법이 있는데 이 엔벨로프 기법이랑 볼린저 밴드 기법이랑 같이 합성해서 쓰면 좋은데 저는 오늘 엔벨로프 기법만 설명드릴 겁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걸로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초보자들에게도 접근하기 쉽다고 판단돼서 이거와 관련된 기법을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스스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장에서 많은 고수들에게 검증된 기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저한테 맞게끔 나만의 방식으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조금 변형시켜서요. 수급주에 맞는, 세력주에 맞는, 그리고 매도 기법을 조금 변형시켜서요. 비중이랑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검증된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뭐 돌파 기법들이 있고, 눌린 기법들이 있고, 그쵸? 낙주 기법들이 있고, 그쵸?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배우다 보면요, 이 자신에게 맞는 큰 틀이 있어요. 돌파가 맞는지, 일봉, 주봉, 뭐 분봉이든요, 눌림이 맞는지, 그쵸? 낙주가 맞는지, 이 본인만의 성향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 내가 눌림이 맞다 그러면 이 눌림 부분들을 심화시켜 갖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더 갖고 나가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세 개를 다 나름대로 다 체계적으로 이제 익히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낙주 매매에 가까워요. 낙폭에 좀 가까워요. 주가가 싸질 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까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이요, 주식을 도박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검증된 기법 있잖아요. 제가 이건 검증됐다고 했죠. 검증된 기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갈고 닦아갖고 비중 조절을 통해 수백 수천 번 검증해 보시면요, 주식은 도박과 이제 엄연히 달라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도박 해봤어요. 강원랜드도 가보고, 아니요, 강원랜드도 가보고, 이제 바카라나요, 블랙잭 같은 것도 한때 미쳐서요. 특히 블랙잭을 좋아했는데 엄청 돈도 많이 잃었어요. 블랙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길 것 같은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 잃고 나서 승부욕이 생겨서 관련 책들을 막 찾아봤죠. 블랙잭 관련 책들.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은 이제 책들을 이제 그 블랙잭 관련 논문까지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도박이라는 것은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개인이 다 잃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도박은요, 시행 횟수가 이길 확률이 예를 들면 49%고요 질 확률이 51%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치만요, 주식은요, 이제 제가 검증하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기법들은 대부분이 한 7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70% 넘는 그런 확률로요, 계속 시행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따는 구조거든요. 비중 조절만 잘 하면은. 그래서 주식시장은 실력에 따라서 버는 수익률이나 뭐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뭐 단기 매매로 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단기 매매로도 뭐 1억으로도 한 달에 뭐 5억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쵸? 이런 수익률이 엄청나게, 수익금이랑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억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원 벌든지 아니면 500만원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둘 다 꾸준하게 이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익을 내는 꾸준한 매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내는 걸 좋아하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승부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내는 걸 좋아하는지,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내는 기법들이 있고, 저에게도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지만요,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스스로가 계속 익히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한번 엔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이 엔벨로프 매매 방법은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매매법이 아까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좀 떨어져서 사갖고 올라가면 파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게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소개드리려고 해요. 포스코 엠텍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선 있잖아요. 이 엔벨로프라는 게 결국에 봉투라는 뜻인데, 밑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선 있잖아요. 빨간 선? 이 빨간 선, 중심선을 기준으로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위로 이격이 돼 있고 아래로 이격이 돼 있는데, 이 밴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엔벨로프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원리는요, 이 밑에 지지받을 때 사서요,
상단에 터치할 때 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 볼린저 밴드 설정법은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포스코 엠텍이 돼 있으니까요. 포스코 엠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맞춰놨는지, 맞춰놨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 우측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지표 찾기, 지표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엔벨로프 쓰면 돼요.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막 지저분한 게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요, 제가 20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죠? 20으로 바꿔갖고, 여기, 이 중심선은 21선인데요. 21선은 저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는 빼고 저항과 지지를요 그대로 빨간색으로 둘 다 맞춰 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 3으로 했고 지지선 이거 3으로 했고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 맞춰지면 지금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요. 중첩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심선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씩 볼게요. 선의 의미, 이 선의 의미랑 수치의 의미, 그리고 또 이거를 이용한 실전 매매 활용법.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 엔벨로프 방금 보셨죠? 저는 아까 그 수치의 의미 있잖아요. 그 20으로 돼 있, 20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는 피어리어드라고 돼 있고 하나는 퍼센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기간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 20일이랑 결국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 있잖아요. 이걸 저는 아까 엔벨로프에서 겹치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센테이지 20%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 중심선으로부터 20% 떨어지는 그런 선들을 이렇게 빨간 걸로 이은 거예요. 점들을요. 그리고 중심선으로부터 20% 위로 이격이 벌어진 것들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간격이 동일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볼린저 밴드는요.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엔벨로프 선은요. 간격이 중심선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딱 황금선이 20서빈이거든요. 네, 수치의 의미 알아봤죠? 20이요. 퍼센티지랑 피어리어드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6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6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6으로 돼 있는 걸 20으로 수정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설명할 기법은요. 우량주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 기법. 이거에 통하는 건 20입니다. 이게 6이 아니라 2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으로 하면요. 확률이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요 20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씩 밑으로 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엔벨로프 매매 방식이 적용 가능한 종목 선정 원칙은요 이거와 같아요. 간단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 골라요.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찾는 방법 되게 쉬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관심 종목 이거 알잖아요. 여기 열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200, 코스피 이렇게 있죠. 200이랑 150 그리고 코스닥 150 있죠. 여기 종목이 나와요. 종목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로 본인이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설명한 내용 다 들어보고 한번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으로 대상을 하고요. 또 횡령설 같은 거 나오면 안 돼요. 또 부도설 같은 것도 나오면 안 되고 분식회계에서 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횡령설, 부도설은요. 좀 상패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나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이해되시죠? 그냥 초보자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 종목이 떨어진다면요. 하지 않나. 그냥 이게 루머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쵸? 공시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매도 노하우를 볼게요. 포스코 엠텍으로 봤잖아요. 제가 포스코 엠텍으로 봤는데 여기 보세요. 하단 지진선 받을 때 산 다음에요. 1차 매수 30%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 받을 때. 그리고 나서 한 7에서 10% 떨어질 때 2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3차까지는 거의 안 가요. 제가 이 위 조건으로 말씀드린 종목으로 하다 보면요. 2차까지 떨어지고 나서 매수한다며 대팔 때는요. 이 저항 같은 이런 의미 있는 저항 있잖아요. 이런 데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7에서 한 10%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1차 매수해갖고 올라가면요 10% 정도 두 자리 수익률 노려도 되고 2차까지 매수했으면요 한 5에서 한 7% 정도까지만 보수적으로 노린다면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 포스코 엠텍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게 어디죠? 네, 코스닥 150이거든요. 오늘 그 뭐죠?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이 좀 핫해서, 에코프로 그룹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이 좀 핫해서 이걸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요, 초보자들이 가장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횡보 추세에서 하는 게 가장 더 좋아요. 횡보에서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해되시죠? 횡보에서 한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달 때 사고, 터치할 때 던지고. 횡보 구간은요, 거의 그 대신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며칠, 이게 한 이틀이 아니라 막 한 10일 정도, 20일 정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추세가 좀 이렇게 상승으로 좀 나온 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잘 못할 때는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 받을 때 이제 첫 눌림을 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한 건 간단해요. 매수 원칙 334.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들어간다면요, 3차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가 3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7에서 10% 올라가거나 이제 의미 있는 중심선을 닫거나 아니면 여기 저항선을 닫거나 이럴 때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반 익절, 반은 이익 극대화 하고 하면요, 그쵸? 절반은 팔고 절반은 이익 극대화 하면서 이탈가, 본전가 이탈가 잡으면서 이익 극대화 하면서 이 상단 터치할 때 던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반은 올라갈 때 던지고, 이런 데서 또 반은 여기까지 목표가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 본전가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본전 익절하는 거죠. 본전으로 매도하는 거죠. 반은, 절반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도 터치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이게 되게 퍼센테이지가 작아 보이지만 커요. 여기서도 던질 수 있어요. 15%는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치? 15%짜리. 근데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장중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걸어놓지 못한 이상. 그러면은 다음 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매도할 기회가요. 여긴 닿진 않았지만, 닿다면 또 이제 기회가, 여긴 닿잖아요. 역시나 이렇게 올라갈 때 던지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으로 보여드렸고, 다른 종목으로 아까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코스피 200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원칙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보자들 따라하기 쉽게. 더 세세한 원칙이 있긴 하지만요,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특히 제가 코스피 종목은요, 200 종목은 90% 이상 확률이 나오고, 특히 횡보 구간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접어들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칙은요, 보시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공포심을 이겨내고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회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량주에서는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만 잘 잡아갖고 1년 동안 하시면요, 인행이자에 수십 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정적인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BNF 기법은 오늘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공포에 사서 반등씩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총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오늘은 보여주는 거는 수급지 우량주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세력주와 급등주로도 할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수정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20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 바꿨어요. 저는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선이에요. 그 하단만 보통 사용하거든요. 하단만. 이거요, 하단만.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색깔요. 이 굵은 색깔.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더 잘 맞거든요. 이 수치는요, 한번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시면은, 이걸 잠깐 보면요, 예를 들면 오늘 세력주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보시면은요, 초전도체 관련주를 한번 다 봐볼게요. 초전도체 관련주를 한번 다 봐보겠습니다. 세력주잖아요.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 선이요. 그쵸? 이 선까지 안 내려와요. 아까 우량주 이 선이 잘 맞아갖고 이 횡보 구간에서 특히 할 때 좋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한번 처음에 달 때 좋아요. 그래서 서원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세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창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할 때 구간이 가장 좋아요. 이런 데서 횡보할 때 이런 구간이죠. 여기까지 잘 안 닿아요. 세력주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치를 맞춰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시나 처음 달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국일 신동이라든지 다 비슷하죠. 여기 보시죠. 세력주 횡보 구간에서 가장 매매할 때 승률이 높은데 한번 크게 튈 때 이렇게 밀릴 때 한번 밀릴 때도 좋습니다. 이게 비츠르 테크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파워로젝스도 여기 한번 닫고 나서 이게 3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첫 번째 한 구간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성 데타테크는 강한 종목이어가지고 기회를 안 주고 갔어요. 물론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오겠죠. 기회가. 그쵸? 기회가 오는데 횡보 구간에서는요. 지금 최근에는 안 왔어요. 기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세력주들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건 적지는 않았고 이거 숙제로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력주는 몇이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횡보 구간에서 하는 게 좋고 그냥 돌파하고 나서 첫 떨어질 때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게 멜로프 아까 낙폭 그 선이요. 그 선에 더 딱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아까 서원이 오늘 초전도체에서 1등 역할을 하던데 최근 초전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등락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이시죠? 한번 탁 떨어졌다 딱 떨어졌을 때 닿는데 여기요. 그리고 또 61선까지 같이 깔려있는데 여러 다중지시선이 깔려있으면 확률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아까 설명했다가 너무 길어갖고 좀 지금 다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2편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 분석이요. 단기 매매할 때도 최소한의 재무 분석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짧게 설명 드려볼게요. 5분 안으로. 이 유보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현금 유보율이라고 해갖고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잘 쌓아놨느냐. 이건 500% 이상을 확인해 주는 게 좋고 부채 비율은요. 최소 100%. 아까 제가 세력주가 아니라 이제 우량주로 설명드렸을 땐 이거 굳이 빌 필요 없어요. 우량주 자체가 이게 좋기 때문에 우량주인 겁니다. 수급주인 겁니다. 기가 외인들이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근데 이제 세력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세력주는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낮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수익 중에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는지 그걸 좀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베스트가요. 가장 베스트가 당연히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거겠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요.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턴어라운드로 되는 그런 기업죠. SKI 테크노라든지. 그리고 이제 워스트는요. 최악은 적자인 기업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재무 조건을 이렇게 보면은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우상향한 것이 좋고요. 유보율과 교체 비율은 지금 여기 있는 거 기준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수급주도 세력주도 할만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보통요. 제가 이거를 빨리 살펴보는 방법을 여기 보시면요. 예. 지금 모나미가 엄청 급등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지지저항 잘 맞는다. 그쵸? 그럼 이것도 지지저항이 잘 맞잖아요. 짜다다다다 하다가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한번 이렇게 하고 계속 가네요. 예, 어쨌든 보시면요. 제가 뭘로 설명드리냐면 방금 아까 뭘로 옆에다 적어놨지?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적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세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좋은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큰데요. 이것도 역시나 상승하고 나서 이런 구간 있잖아요. 세력주 눌린 구간. 그리고 이거 세력이 아니라 이거는 우량주 눌린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요. 그쵸? 그래서 우량주 매매를 할 때 이걸로 잡는 거죠. 여기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가고 당기순이익 플러스고 부채 비율이 100% 이하고 유보율은 500. 근데 이거는 서원이고 제가 잘못 봤네. 아까 서원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100% 근접하잖아요. 더 이하잖아요. 그리고 유보율 500% 안전하긴 한데 473에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막 당장 파산할 그 기업들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이것도 보시면 이건 당연히 안 봐도 뻔하겠죠. 좋겠죠. 영업이익 좋고 유보율도 괜찮고 500 이상이 충분히 넘어 1000도 넘어버리는데 영업이익 증가율도 좋고요. 부채 비율은 뭐 좀 크긴 하지만 유보율이랑 영업이익이 좋으니까 이 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최악으로 갔을 때 피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거를 매매하다가 공부를 스스로 해보시면요, 상당히 잘 맞는 기법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돼요. 이걸로 제가 볼게요. 오늘 모나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횡보하는 추세 있잖아요. 여기 세력 아까 그 제가 세력주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도 잘 만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사서 반등할 때 좀 던지는 이런 매매법 세력주에는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고, 이거 세 개를 체크하려면요, 이 재무추이 있잖아요. 이 재무추이에서 이거를 제가 원하는 쪽에다 찍으세요. 매출액이랑 부채 비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이랑 영업이익률, 그렇죠? 영업이익 당기수 이렇게 찍어갖고 유보율까지요. 여기 다 찍은 다음에 여기다 올리면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63에서 그렇게 빨리 한 번에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했어요. 다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30분 안으로 좀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세력주를 확인할 때는요, 이거를 좀 확인해 갖고 이것들이 다 양호한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력주를 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술적 지표 공부 지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사실요, 뭐 기법이네 뭐네 이렇게 있잖아요. 현란한 그런 막 기법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대부분요 여기만 다뤄요. 특히 제가 오늘도 다룬 건데 엔벨로프잖아요. 엔벨로프. 이거 막 자기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막 현란하게 만드는데 되게 단순해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만 현란하게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엔벨로프 선이라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오늘 쭉쭉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요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은요 한 종목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여러 종목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잘 체크가 된 게 오늘 포스코 DX도 핫하잖아요. 예, 포스코 DX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세력선이랑 이제 산에서 닿잖아요. 추가하고 나서. 그리고 또 여기선 세력선. 제가 이 세력주에 좀 가까우면서도 세력주와 약간 수급주 있잖아요. 그 설명 앞에서 드렸는데 세력주와 수급주의 특성을 둘 다 가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DX가 약간 그런 모습을 나왔어요. 그런 종목들은요 이 세력선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다 알잖아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있고, 그쵸? 이것도 약간 좀 세력주에 가까워요. 시총이 작아갖고.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잘 맞아요. 여기 있어도, 그쵸?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거는 약간 포스코 퓨처엠은 세력주라기보다는 조금 우량주잖아요. 그쵸? 수급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까지 좀 안 내려오긴 했죠. 거의 내려오면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주와 세력주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중간성을 가진 종목은요, 이 엔벨로프 노란색이랑 이 빨간색 사이를요, 이 매수 구간으로, 매수 밴드로 보는 겁니다. 매수 밴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네요. 매수 밴드라고. 그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핫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번 다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요, 제가 한 말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엔벨로프 선을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이게 좀 좋은 그런 호응이 좋다면요 다음번에는요 세력, 오늘은 우량주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우량주 엔벨로프 기법을 설명드렸는데 세력주 엔벨로프 기법 있잖아요. 급등주 이거는요 조금 세세한 그 조건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보자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 이 내용이 좋으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좋은 이런 호응이 있으면은 세력주, 급등주, 예, 엔벨로프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밑에 있어요. 여기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